반갑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사실상 내전 상태에 들어가 있고, 지금 내부의 양심선언이 많이 기대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하면서 2020년도 4월 15일 날 했는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 의혹 심판을 요구하는 100여 개의 지역구가 넘는 그런 선거 소송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지금 이것이 재검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을 저는 사실 계속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관할 수 있느냐, 수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사실 저는 긴가민가로 지금도 긴가민가로 의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이게 2020년 4월 15일이면은 2020년도 6개월 이내에 한다 그래도 2020년 말까지 끝나야 되는 선거가, 선거 재판이 오늘까지 끝이 안 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헌법기관이고 중앙기관이라 그래도 이렇게 무소불위로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당시에는 윤석열,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라 했다 그래도 지금은 자기 정부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왔으면은 그렇게 100여 개의 지역구에 선거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것을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이 문제는 정말 방관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장부터 조사해야 돼요. 이거 국민의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고 국민의 민의가 하나하나 들어있는 건데, 민의가 이렇게 사장되는 나라가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번 지켜볼 겁니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에 어떻게 개혁해 나가는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의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그 강도가 얼마 정도고 정말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단편적인 얘기일지는 모르나 그 부패상을 지금 한번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의 시한폭탄은 지금 시작은 자녀 채용 비리로 지금 시작했지만은 정말 저희들은 그 결과는 빙산의 일각으로 되어 있는 그 비리들을 아주 완전히 까발리고 터뜨려서 얼마나 진짜 국민들도 무서워할 정도로 개혁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담으면서 여기에 오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선관위의 부패와 편향성은 그 어느 국가기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은 검찰과 경찰의 권력을 초월해서 국민들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위협하고 불법적으로 정당을 해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저는 사실 이쪽에 많이 알라고 노력을 해왔고 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니까 약간이라도 이해하지만은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렇게 잘 접할 수 없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하는데 그게 무슨 부정선거냐, 이 따운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면 가만히 있기나 하지. 제가 지금 작년 선거 때도 저작년 선거 때도 당사에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네, 이거 그런 일은 없다 그러면서 말이야 딱 남의 얘기를 가로막는 사람이 있더라고. 덜 떨어진 소리 모르면은 가만히 있기나 하지. 두부라고 이제 얼마나 터지는가. 선관위의 고위 관료들은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불법으로 채용하는 것도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내부 파열의 문제, 정치적 편향성 등의 문제는 그들의 굴레를 벗어나서 이제 국민들을 향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선관위는 2016년도에 국민의당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도 없이 곧바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 당이 하나가 지금 이 고발 조치를 인해 가지고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이로 인해서 국민의당은 지지율이 급락하게 되고, 그 지지율 급락은 그 이후에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의 패배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국민의당은 사실상 소멸해 버렸습니다. 2016년도에 고발됐던 국민의당이 2019년 7월 달에 대법원이 그 고발당한 사건을 판결하는데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 당직자들은 모두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게 무슨 불이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당을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당을 하나 해체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무죄가 판결이 났는데도 보니까 국민의당은 이미 해산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선관위가 멀쩡한 공당을 하나 공중분해 시켜버린 거예요. 선관위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입장조차 밝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잘못했어도 잘못했는 거에 얘기도 없어요. 2020년도 4월 15일 날 있었던 총선에서 의혹이 있다고 100개가 넘는 지역구에서 저런 심판해놔도 자기네들 입장 표명 하나 없이 지금 거기 제일 대가리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 걸러나오니 겸임하는 거예요. 그 법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네가 공판은 재판하고 이쪽에 와서 선거하고 이러니까 무슨 우리가 건드릴 사람이 없어. 대통령 아이고는 건드릴 사람이 없는데 대통령도 이제 끝안 건드리다가 지금 거리를 잡았으니까 요번에 북한의 해킹 문제도 있고 자녀 비리도 있고 내부의 문제도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선관위를 완전히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어떠한 감사도 안 받으려고 하다가 지금 감사 받고 있지 않아요? 선관위가 이렇게 비밀 속의 장막, 철의 장막 안에 들어앉는 게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예요. 특혜 채용,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당 승진, 이 장막에서 가려진 것은 이거는 정말 아주 빙산의 일각 중에 아주 작은 부패의 한 쪼가리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 밝혀진 선관위의 고위직 특혜 채용 사례는 사무총장 박세환, 박창진, 김세환, 박찬진 이 사람, 그리고 사무처장 송봉섭 이런 사람들로 연루된 6명이에요. 6명인데 이게 왜 6명 뿐이겠습니까? 이러한 사건은 선관위 내부에서도 아주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반발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다 부서에서 와가지고 빨리빨리 저거뭐로 승진하고 있는데 승진 기다리던 기존의 사람들이 왜 반발이 없겠어요? 여기에 양심선언이 빨리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관위 게시판에는 선관위는 조직적인 범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이런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여러 차례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하고도 보안 컨설팅을 받지 않겠다고 뻑차고 있는 이 선관위, 자기네 능력이 안 되면은 국가 안위가 걸린 문제인데 컨설팅을 왜 안 받아? 어떻게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김정규 과장의 딸 면접에서 김정규 씨의 아버지 김정규 씨의 동료들이 심사위원들로 그 점수를 심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끼리끼리 해치우는 거지. 더구나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총 5명이 입사한 후에 6개월 내지 16개월 사이에 모두 승진해버렸던 거야. 조직적인 범죄 아니야? 이게 조직적인 범죄가 아닌가를 보여주고 있고 국민적인 의심을 사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헌법상 선관위의 독립성이 불행하게도 조직적인 심각한 부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독립성 유지해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됩니까? 선관위의 독립성, 선거 관리 깨끗하게 하라고 줘놨는 건데
자기네들 비리, 아들 채용, 이렇게 선거 관리에도 부패가 의심받고 있다 그러면은 이 독립성 인정해 줘야 되겠어요? 70년 이상 한 번도 외부의 통제나 간섭 없이 운영되어 왔는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균형을 잃어버리고 하다 너무한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야 터지는 것 같습니다. 달도 차면은 기운다고 지금 이제 그 깨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번에 깨진다 그러면은 그따구 나쁜 일들을 하는 것들은 재기불능 상태로 빠져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직은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야 돼요.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조직은 이미 북한 공작원들의 포섭이 되어가지고 국정원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선관위는 북한으로부터의 해킹 사실을 은폐해왔어요. 국정원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0년도에 25,000건, 2021년도에 32,000건, 2022년에 작년이지 4만 건,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북한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곳이 선거관리위원회예요. 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국정원이 지금 보고서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공격의 대부분은 중국과 제3국을 경유한 북한의 해킹 시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우리 선관위를 왜 해킹했겠습니까? 특히 선관위는 문재인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의 선거관리 장비와 선거 시스템을 수의계약으로 일괄적으로 이게 일괄적으로 지금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어요. 이 문재인, 왜 여기 문재인이 여기 개입돼 있어요? 문재인이 아주 측근이라 그러잖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 캠프 출신 조혜주를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것도 법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지금 이래서 이거 문재인도 이거 인사국정농단으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 역사상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관위는 현재 좌우파가 어느 파가 장악돼 있습니까? 좌파라고 보는 사람들이, 좌파가 장악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가장 편향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이 국민들이 불안해할 소리 아닙니까? 안 돼요. 이로 인해서 선관위는 불신의 대명사가 되어 오고 있고, 이리 지금 완전히 개혁하지 않으면은 불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자꾸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으니까. 문재인의 정치 조직, 문재인의 개인 정치 조직으로, 사조직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이 든다 그러면은 누가 그 조직 믿고 싶겠습니까? 특히 선관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절대 권력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대법관이 거기에 위원장으로 있어요. 겸임으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추적할 수 있는 기관도 선거관리위원회예요. 견제나 감시, 통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어떻게 잘못 이게 행해지면은 악마화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관위는 현재 누구에게도 견제나 통제 없이 우리의 개인 자유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조차도 위협하고 있어요. 2016년도에 국민의당 고발하는 거 봤잖아요. 자세한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고발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고발한 그 내용이 2019년도에 무죄 판결 나는 거 아니에요. 더구나 선관위는 법원의 영장 없이 우리를 소환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좀 봅시다. 그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권을 뛰어넘는 초법적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힘이 센 줄은 선거에 담임하고 있는 시의원이나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 군수 이런 분들도 잘 모를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양심적으로 선거운동 하다 보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려갈 일도 없고 조사할 일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당해받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세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막강한 권력도 분산시켜야 돼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치에 따라서 해야 되지. 검찰도 사람을 구속할 때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판사가 허락해야만이 구속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한 거예요. 이 부분도 이번에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선관위가 국민의당을 해체시킨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선관위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선거 결과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책임도 없이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국가 권력을 적당하게 쓰는 것 같지만은 그 권력에 취하다 보면은 권력의 남용을 촉발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뚜껑이, 그 비리의 뚜껑이, 그 의심의 뚜껑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와 비리가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라는 추측들이에요.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볼 적에 우리 국민은 지금 21세기, 22세기를 향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아직도 5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금 그런 비판의 여론이 높습니다. 국민의당 불법적 해체,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특별 채용, 특별 승진,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 법을 초월한 절대 권력의 확장, 북한으로부터의 해킹, 선거 시스템 의혹, 이런 것들 다 이번에 풀고 까디비고 했어서 개혁해야 됩니다. 선관위가 얼마나 부패한 조직인지 이번에 윤석열, 한동훈 이 팀이, 윤석열 정부가 깨끗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 동의도 없이 상임위원 조혜주를 임명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편향성을 부추긴 거 아닙니까? 이게 문재인 행동에, 문재인 인사의 그 한 단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동반 사퇴를 했어요. 동반 사퇴를 했는데, 아니 총장이 사퇴하면은 처장까지 하면은 뭐 조직이 흔들린다 이래가지고 안 할 낀데,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사무총장하고 사무처장이 동반 사퇴를 했겠습니까? 안 돼요. 사퇴로서는 안 돼. 사퇴는 그거는 도피성 사퇴밖에 보이지 않고 형사적인 벌을 받아야 돼요. 초대형 부패를 숨기기 위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도피성 사퇴를 한 게 아니냐 하는 이 국민들의 여론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정부 꾸려가지고 당장에 그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눈치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그런 눈치 저런 눈치 볼 거 없어요. 거리가 있으니까, 수사할 거리가 있으니까, 조사할 거리가 있으니까 이 거리에 끈을 잡아가지고 오랫동안 주시해 왔다 그러면은 이번에 일망타진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부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조금만 움직여준다 그러면은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도 그 반발과 양심선언이 터져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양심선언이 줄줄이 터져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백일하에 그 내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조선일보에서는 연이어서 단독 보도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은 선관위 안에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좌파들만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양심의 소리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 체제는 계획대로 착착 움직여서 이 선관위를 말끔한 선관위, 깨끗한 선관위로 개혁해야 하겠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국민들이 그 종말을 볼 수 있을런지 정말 바라겠습니다. 선관위의 편향성, 법을 넘어선 권력 남용, 그리고 사이버 테러에 대한 보안의 심각한 취약성 등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설립 목적과 존재 가치를 이미 상실해 버렸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 신문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꼭 필요하고 검증 자체도 꼭 필요합니다.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계획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국민의 표 한 표 한 표를 담고 있는 그 표를 관리하는 곳인데 이렇게 지지분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추악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는 곳은 안 돼요.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